제2절 콘크리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는 사실 이 시멘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 이 골재죠. 물부터 먼저 쓸까요? 반죽에는 물하고 이 골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골재는 자, 모래하고 자갈 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 혼화 재료를 보통 넣게 됩니다. 혼화 재료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 시멘트하고 물하고의 자, 반응을 수화작용 또는 수화반응이라고 해요. 수화작용. 자, 수화작용에서 자, 시멘트 응결경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결경화. 자, 초기에 한 10시간 이내에 겨우 형상을 갖추도록 약간 엉키는 작용이 무엇이다? 응결이라게. 초기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엉키는 작용이 응결이고,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뭐다? 경화라고 해요. 10시간까지는 응결이고, 그 이후에 경화작용이라고 해요. 경화작용.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거, 얘는 굳어지면서 이 강도가 발생되는 것은 경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것을. 자, 그러면 응결경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 시멘트의 분말도가 영향을 줘요. 시멘트는 자, 이 분말도, 가루들은 분말도로 나타냅니다. 분말도. 명심하세요.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뭐하다? 미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세할수록 분말도가 큰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는 거예요. 미세할수록 분말도가 큰 거예요. 시멘트 입자가 미세할수록.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분말도가 크게 되면, 분말도가 클수록, 분말도가 크게 되면 응결경화는 경화가 빠를까요? 느려질까요? 분말도 입자가 미세하면 물하고의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빨리 반응이 일으키는 게, 그래서 응결경화가 어떻게 빨라집니다. 경화가 빨라집니다. 분말도 클수록 빠릅니다. 경화가 빠릅니다. 그러면 이때 수화작용에 동반되는 열이 수화열이라고 해요. 물하고 화학 반응에서 열이 생겨요. 그 열을 수화열이라고 해요. 대략 50에서 60도씨 정도의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날씨가 싸늘한데 외부에서 자야 되겠다 이런 분은요, 콘크리트 치는 데를 잘 봐두세요. 아니, 농담 아니고 콘크리트 치는 데를 잘 봐두고 비누로 깔고 주무시면 돼요. 깔고 거기 주무시고 덮어야죠. 밑에만 따뜻하고 위에서 서늘하면 안 돼요. 그럼 감기 들리기 딱 십상이 좋잖아요. 그러면 경화가 빠릅니다. 그러면 경화가 빠르니까 뭐도 많이 생긴다? 수화열도 많이 생겨요. 수화열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수화열이 많이 생기니까 잉여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것이 뭐다? 건조수축이라고 해요. 건조수축은 잉여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게
그러면 건조 수축도 어떻게 커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균열도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분말도가 미세할수록 조기 강도가 우수해집니다. 조기 강도가 빨리 나와요. 강도가 빨리 나와요. 그런데 분말도가 미세하면 장기 강도는 좀 떨어져요. 장기 강도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분말도가 입자가 작으면 명심하지. 입자가 작을수록 시공 연도는 어떻게? 시공의 용이성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분말도가 높을수록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양호해집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면 되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겁니다. 어떤 재료. 그래서 이거 항상 기본을 잡아 놓으세요. 자, 입자가 이 작은 재료 있죠? 재료의 입자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증가하잖아요. 사용량을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공연도, 콘크리트의 시공연도, 시공의 용이성이라 했죠. 시공연도는 시공의 용이성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의 묽은 정도죠.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그것 따라서 건조 수축도 어떻게 커져요. 균열도 같이 다닙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이 개념. 작은 재료.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입자가 미세하다는 거겠죠. 이게 시공연도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이겁니다. 우리 식사하실 때 큰 걸 넣어야지 잘 들어갑니까? 작은 걸 넣어야지 잘 들어갑니까? 큰 게 잘 들어갑니까? 맞죠? 어떤 분은 하도 식성이 좋아서 다 잡아 넣습니다. 아플 때 기억하면 되죠? 목이 완전 다 헐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프실 때는 죽을 써드리죠. 그래서 입자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증가하면 시공 용도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건조 수축은 뭐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모르면 입술을 기억하면 된다. 입술. 겨울에 난방하니까 건조해지잖아. 맞죠? 그래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건조 수축한 거죠. 맞죠? 여름에 째져요? 겨울에 제일 째집니까? 입술이? 겨울철이죠? 난방기 돌리니까. 건조 수축은 항상 기억하세요. 무엇으로 생기는? 잉여? 수분의 증발로 생깁니다. 작년에는 어디에다 따다 썼는가 하면 기초의 부동치마 쪽에 따다 썼잖아. 부동치마가 생기는 하고 구조체의 건조 수축하고는 관계없죠. 건조 수축은 뭐하고 관계있다? 잉여 수분 증발이야. 건조 수축은 항상 기억하세요. 건조 수축은 뭐다? 잉여 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게 건조 수축이고요.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결 경화에 시멘트의 분말도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나 습도도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자, 응결 경화. 온도가 높을수록 응결 경화가 빠를까요? 온도가 낮을수록 응결 경화가 빠릅니까? 상식적으로 높죠? 예.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콘크리트 치지 말라는 이유예요. 온도가 낮으면 강도가 안 나와.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게 뭐다? 경화작용이라 했죠? 경화는 강도가 발생이 경화야.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경화는 빠른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경화는 어떻게? 빨라집니다. 그러면 습도는 어떻게? 반대로 가요, 항상. 자, 이 시설견에서 온습도는 역적이야, 둘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걸 항상 기억하지? 시설견은 온습도는 역적이야. 둘이 반대파입니다. 둘이 반대로 가야지 정상이야. 둘이 같이 가면 둘 중에 한 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응결경화. 그래서 그럼 습도는 반대. 습도가 높으면 응결경화는 어떻게 지연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기 약품을 투입했어요. 약품을 투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응결촉진제를 넣었어요. 그럼 빠르게 굳는다는 거죠. 맞죠? 맞죠? 빠르게 굳는 거고, 반대로 응결지연제를 넣게 되면 어떻게? 응결을 멈추는 거죠.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어떤 게 잘 들어갈까요? 지연제를 넣어가지고 비빈 것이 탓을 하기 쉬울까요? 촉진제를 넣은 게 탓을 하기 쉬울까요? 부어 넣을 때는 시공은 촉진제를 넣으면 촉진제는 빨리 굳잖아. 빨리 굳으면 어떡해? 들어가기 힘들죠? 지연제를 넣어야지. 지연시켜야지. 잘 안 굳잖아요. 넣을 때는. 맞죠? 지연제는 빨리 못 굳게 하는 거야. 맞죠? 빨리 못 굳게 해야지 공사하기 편하죠. 맞죠? 아이, 공기하고 관계없이 시공연도, 뭐 척인 측면, 시공성, 지연제를 넣어야지 탓을 하긴 편할 거 아니야. 맞죠? 탓을 할 때. 맞죠? 그럼 응결지연제나 응결촉진제는 공사할 때 빠르게 굳어야 늦게 굳냐, 그거 차이를 나타낸 거야. 이게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응결촉진제는 이겁니다. 추워질 것 같아. 빨리 어느 정도 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응결촉진제를 넣는 거예요. 빨리 강도 발생돼야 될 때, 이럴 때. 자, 보시고, 그래서 비교를 좀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은요, 사람이 먹는 물이면 돼요. 사람이 먹는 물. 콘크리트하고 사람하고 너무나 비슷해. 깨끗한 물 써라 이거야. 수돗물이나 우물물 써라. 우리 수돗물하고 우물물 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과 드시는 게 또 있다. 맞죠? 생수 사과 드시잖아요. 먹는 물 사과 드시죠. 보시고, 그러면 해수는, 바닷물은 뭡니까? 철근을 어떻게? 부십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은 최대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재. 골재는 모래 자갈이 있는데, 이 모래가 장골재고요. 그 다음에 자갈이 뭐다? 굵은 골재가 됩니다. 굵은 골재. 자, 그러면 골재에서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자갈에서, 굵은 골재 자갈에서 보실 때, 자갈에서는, 자, 일반 강이나 하천에서 채취하는 자갈을 뭐다? 강자갈이라 해요. 강자갈이 있고요. 그러면 강자갈은 80년도 중반 때까지는 강자갈을 사용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강자갈이 동났는가 하면 200만 호 건설하시면서 200만 호 건설하면서 강자갈이 있을 수가 없죠. 200만 호 건설하면서 있잖아요. 그것만 건설해서 단독주택도 엄청 지었는데, 맞죠? 빌딩도 짓고요. 그때 건설붐이 불었죠. 맞죠? 건설붐 불었죠. 그래서 그때 80년도 말부터 집값 엄청 올라갔죠. 맞죠?
누구 들어오면서 집값이 엄청 상승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맞죠? 그때 딱 안 사셨는가? 다 외국에 나가서 사시고 계시네. 집이 없어가지고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 90년대 집값이 한번 꼭대기 탁 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둔화되다가, 맞죠? 다시,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노시 대통령 때, 집값이 상승 꼭대기를 쳤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꼭대기 한번 탁 쳤다가 딱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노무현 때 확 올랐다가 다시 꼭대기 탁 정점 쳤다가 싹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시 노시 대통령이 한 번 더 나올란가? 지금 몇 년도죠? 17년입니까? 아마 다음 대통령 때 다시 꼭대기, 요번 대통령 말고 다시 뽑는 대통령 말고 그 다음 대통령 그때 제가 강의하고 있으면 이야기해 줄게요. 집 팔아라 하면 파세요. 그리고 잠시 또 들고 있다가 좀 싸지면 또 사면 돼. 항상 반복의 역사는. 그리고 그건 나중에 한번 강의해 줄게요. 한번 해줄게요. 인류 역사와 집가의 관계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꼭대기 친 것 같습니다. 이러면요, 요번에는 단기 꼭대기 친 거야. 완전 꼭대기가 아니고 한 사이클의 꼭대기는 아닙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사이클의 꼭대기는 아니에요. 네, 그때까지 강의할란지 모르겠지만 혹시 하고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이후에 한번 들어보세요.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아마 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대통령이야, 새로 뽑은 대통령이야, 그 다음 대통령이야, 아마 그렇게 좌우가 될 겁니다. 그럼 새로 뽑은 대통령 말기나 그 다음 대통령 초기 정도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러니하게 또 노시 대통령이 또 누가 또 나타내가지고, 지금 누구죠? 없구나. 노시가, 맞죠? 대권이 지금 나서는 노시가 아무도 없죠? 다음 대통령이 또 노시나, 올해는 별로 집값 안 오를 건데, 그럼 노시 대통령 보고 놓으면. 자, 그래서 이게 강자갈이고, 자, 이제 저겁니다. 이 암석을 파쇄해서 만든 게 쇠석, 깬자갈을 쇠석이라 해요. 쇠석. 강자갈 쇠석이 있습니다. 쇠석. 자, 그러면 누가 시공연도가 좋습니까? 둘 중에. 강자갈이 뺀질뺀질하잖아, 맞죠? 쇠석이, 그러면 강자갈은 시공연도가 좋은 거죠. 얘는 둥그니까 시공연도가 좋잖아. 시공의 용이성은 얘가 좋아. 그러면 쇠석은 시공연도는 어떻게? 떨어져요. 얘는 거치니까, 맞죠? 대신 뭐는 좋다? 부착력은 좋겠죠. 까칠까칠해야지 부착력이 좋을 거 아니에요, 맞죠? 뺀질뺀질한 부착력이 떨어지잖아, 맞죠? 그 사람도 너무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들 친구 별로 없죠? 맞죠? 자, 그래서 쇠석이 시공연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얘가 시공연도 좋고, 근데 부착력은 누가 좋다? 쇠석이, 깬자갈이 부착력은 좋습니다. 그러면 쇠석은, 깬자갈은 시공연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걸 좀 넣어줘야 되겠죠. 시공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넣어줘야 돼. 약품. 그것이 이제 혼화재료가 있는데, 혼화재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혼화 재료는 혼화 재가 있고 I자, I자, 제자 이거는 재료 제자입니다. 재료로 투입하는 개념이 있고 혼화 재 이거는 의자, 약품 제자입니다. 예. 이거는 약품 제자고 약품으로 투입하는 경우하고 무엇으로? 재료로 투입하는 두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화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거는 다량 넣어요. 이건 소량만 넣습니다. 그래서 배합에 누가 포함시켜야 되겠어요? 배합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량을 포함시키게 소량을 포함시키게. 근데 이런 사람들 믿잖아. 이거 저 마트에 가면 뭐 하라고? 조금씩 먹어보라고 해놓죠? 시시콘 해놨잖아. 맞지? 근데 거기서 배 채우고 가려는 사람도 있죠. 완전 앉아가지고. 아이고. 지나가는 내가 보기에도 어휴, 이런 사람들 있죠. 한 번씩 있죠? 그래서 계속 먹으라 하면서 온 가족이 가서 계속 먹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게 막 주는 사람 있잖아. 무슨 말은 못하겠고, 막 있죠? 막 얼굴이 있잖아요.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화는 못 내겠고 막, 그죠? 내가 이랬지. 어휴, 돼지들 집에서 먹지. 그래서, 그럼 누가 포함시키게 됩니까? 다량. 이게 배합에 포함시키는 거야. 이거는 배합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얘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거야, 소량은. 그래서 명심할 거. 자, 얘는 전부 다 이 들어가요. 이게. 약품제자가. 그래서 A제, 공기연행제. 이거는 기포를 발생시키는 약품이 A제. 공기연행제라고 되고, 뒤에 항상 뭐가 붙는다? 약품제자가 붙어요. 의자 제자가 붙습니다. 유동하제. 하여튼, 뒤에 뭐가 붙는다? 다 이 제자가 다 붙어요. 응결지연제, 응결촉진제. 하여튼, 자, 몰라도 돼요. 이거 쓸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거 안 써도 돼.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만 좀 기억하면 돼. 예를 들어서, 지연제나 촉진제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촉진은 응결촉진제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수제는 무엇을 감수제라고 해요? 물수자 되는 거예요. 물의 양을 뭐다? 줄여주면서 시공률을 좋게 해주는 약품이 뭐다? 감수제. 물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 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률을 좋게 해줘야 돼요? 나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물을 줄여주면서 시공률을 좋게 해주는 약품을 넣어야지. 만약에 물만 팍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률도 나빠지죠. 그래서 하여튼 수업을 하면 반응이 제일 없는 데가 대전입니다. 니는 수업해라 이러면서 나는 내대로 갈란다 이러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제자가 안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아요. 하산제도 있을 거고 흙도 있고 규조토라든지 또는 플라이애시라든지 구분은 간단해. 여기는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맞죠? 약품 제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의자. 봐두시고 그 정리에 대해서 봐두시면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멘트는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해 놓으세요. 148페이지 시멘트는 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입니다. 자, 보통 이 포틀랜드 시멘트는 영국의 조세프 압딘이라는 사람이 시멘트를 만들어서
특허를 낼 때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조강하고 뭐가 나오더라?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나와요. 조강하고 중용열. 조성 성분을 차이를 둬서 저걸 한 겁니다. 빠르게 경화를 시킨 거하고 느리게 시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강은 얘는 경화가 어떻게 빨라. 얘가 경화가 빠르고 얘는 경화가 느린 시멘트예요. 그래서 천천히 거북이처럼 가는 것은 중용열이고 조강이 뭐다? 토끼처럼 뛰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열심히 뛰면 뭐 납니까? 열나죠? 우리도 서서히 걸어가면 되는데 빨리 뛰가는 사람 열 많이 나죠? 그래서 여름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느릿느릿 다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수화열이 어떻게? 많이 생겨. 수화열이 많이 생겨. 그러면 얘는 수화열이 줄어요. 그러면 열이 적게 생기니까 건조 수축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많이 생기는 거죠. 건조 수축이 커요. 얘가 건조 수축이 적은 거예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그러면 같이 갑니다. 누구하고? 균열하고 같이 다녀요. 건조 수축은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균열이 많이 둘 다 같은 도로 가면 안 돼요. 얘가 적게 생기고. 그런데 이겁니다. 중성화는 누가 빠를 것 같다? 중성화는 얘가 느려요. 중성화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빠릅니다. 중성화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기 강도가 우수합니다. 조기 강도가 우수한 반면에 그 다음에 중용열은 장기 강도가 우수한 특성을 가집니다. 장기 강도가 우수합니다. 장기적인 강도가 우수해요. 자, 그래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그래서 이거는 긴급한 공사, 빨리 강도를 내야 될 때 하고 아니면 겨울철 동기공사예요. 그러면 겨울철 공사, 동기공사. 자, 그러면 여러분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누가 유리하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유리하다. 출 때는 조강이 유리합니다. 자체적으로 열이 생기니까. 근데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이거는 메스 콘크리트. 단면이 큰 콘크리트가 메스 콘크리트입니다. 메스 콘크리트. 그래서 이런 메스 콘크리트나 댐 공사 같은데 아니면 터널 같은데 터널 공사나 뭐 등등 이런 데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써야 돼. 그래서 균열 방지를 위해서는 누가 유리하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유리한 거예요. 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자, 콘크리트 배합과 관련돼서 제가 나옵니다. 물 시멘트비, 물 결합제비가 나와요. 자, 물 시멘트비라고도 하고, 최근에는 이 결합제라고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시멘트가 결합제 중에 하나거든. 골재를 결합시키는 재료잖아요. 자, 물 결합제비는 자, 이 시멘트 중량에 대한 그러면 물 결합제비라고 칭할 때는 이것이 결합제로 하면 되는 거죠. 결합제. 에 대한 물의 중량비를 나타낸 거예요. 중량비. 이걸 퍼센트인 거. 이것이 물 결합제비가 됩니다. 그러면 물 시멘트비가 크다는 것은 크게 한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을 어떻게 늘린다는 게.
물의 사용량이 많은 것이 물 시멘트 비가, 물 결합제 비가 어떻게? 큰 거예요. 자, 그래서 명심하세요. 물 시멘트 비 또는 물 결합제 비가 이 크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많다는 거죠. 물의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물의 사용량이. 그럼 물은 입자가 큽니까? 적습니까? 물을 먹기가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든 분이 있어요. 물도 못 마실 때 되면 가실 때 다 됐죠? 맞아요? 저승사자하고 만날 때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개그에도 한 번씩 그거 했죠? 아빠 죽겠다 이러니까 뭐 저승사 생나더나 든든하다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겁니다. 물 시멘트 비하고 그래서 알아둘 것은 물 시멘트 비, 물 결합제 비하고 비례 관계에 속하는 것들, 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로 첫째, 시공연도, 콘크리트의 시공의 용이성, 작업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의 물건 연조, 시공연도, 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물 많이 넣어주면 시공연도, 시공의 용이성 좋죠?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비례 관계요. 그러면 시공연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넣게 되면요, 자 이겁니다. 잉여 수분의 증가로 건조 수축도 어떻게 커져요. 같이 비례됩니다. 잉여 수분 증발로 건조 수축이죠. 그러면 균열도 많이 생겨 같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때 블리딩. 원래 블리딩이란 영어로 뭐다? 의학 쪽에 출혈 개념이죠. 출혈인데 여기서는 출혈 개념이 아니고 콘크리트를 타서 물을 너무 많이 때려 넣다 보니까 콘크리트 중에 입자가 큰 것들은 뭐다? 밑으로 층간 깔아앉으면서 콘크리트 표면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네. 수분 상승 현상이라고 해요. 블리딩은 수분 상승 현상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는 또 출혈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블리딩이 의학적 용어로 출혈이죠. 나중에 의학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분 상승 현상 증가하겠죠?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때 이물질이 같이 올라와요. 그걸 뭐다? 레이턴스라고 하죠. 이물질을 레이턴스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물을 많이 넣게 되면 기억을 해 놓으시오. 그리고 이때 그 물 시멘트 비가 바르면 자 알아두실 것이 물 시멘트 비가 자 많이 생기면 콘크리트의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도 어떻게 촉진됩니다. 물 마이너스로 같이 갑니다. 콘크리트 중성화도 촉진됩니다. 그리고 재료 분리 발생도 많아집니다. 재료 분리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시공 연도도 증가되니까 슬럼프 값도 커져요. 슬럼프 값이라고도 하고 치라고도 합니다. 커집니다. 이것은 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요소들이야. 그러니까 물을 많이 때려 넣음으로써 이것은 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은 두 가지만 할게요.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은 강도적인 측면하고 내구성이에요. 그러면 물 시멘트 비를 크게 했잖아요. 그럼 콘크리트 강도는 떨어져요. 내구성 떨어집니다. 내구성이라는 것은 원래 품질 그대로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무슨 성? 내구성입니다.
물 많이 때리면 내구성이나 강도는 떨어져요. 명심하세요. 강도나 내구성은 떨어집니다. 하나 더 써드릴까요? 혹시나. 2개만 할래요? 자, 봐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험하는 게 그 153페이지 하단에 슬럼프 시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뭐다? 슬럼프 시험입니다. 다만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콘크리트의 반죽 절개죠?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테스트 시험이죠. 슬럼프 시험 테스트가 됩니다. 자, 슬럼프 시험은 이 슬럼프 콘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해요. 콘크리트 오면 위에가 지름 10cm,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름 20cm, 높이가 30cm 되는 슬럼프 콘이에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3분의 1씩 25에 다져서 나누어서 부어요. 그러면 이 슬럼프 콘을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슬럼프 콘이라고 해요. 제도 이 몰드 형태로 생기는데,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 이렇게 퍼져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측정기가 있어요. 와서 이렇게 높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이 값을, 이게 몇 센치? 이것을 슬럼프 뭐라 한다? 값이라고 해요. 슬럼프 값입니다. 슬럼프치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슬럼프 시험에서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나타내는 값이 무엇이다? 슬럼프치 값입니다. 자, 쉽게 콘크리트 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반죽이 지냐 이것을 수치화시킨 겁니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면 수치가 클수록 묽은 비빔을 매죠. 슬럼프 값이 크다는 것은 묽은 비빔이다, 된 비빔이다? 물을 마이너스 비볐다는 거예요. 모르면 물동, 된동 이렇게 기억하면 돼. 설사 물동하면, 설산하면 힘 안주도 나오잖아요. 시공의 용이성은 좋아요. 된동 힘 빡빡 줘야지 나오죠? 그거 기억하면 돼, 이거. 자, 그래서 슬럼프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고, 슬럼프 시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때 슬럼프 값은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슬럼프 값을 정리해 드릴게요. 표준 시방서 내용 정리해 줄게. 슬럼프 값. 자, 뒤에 많이 나오는데 앞에서 다, 여기서 한 방에 정리해 줄게. 슬럼프 값은 210mm, 21cm 이하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0mm 이하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슬럼프치는 18cm죠. 150mm 이하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0mm 이하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210mm 이하는 유동화 들어가면 유동화 콘크리트, 유동화재를 첨가한 유동화 콘크리트, 이거는 대부분 여기에요. 이거는 외우지 말고요. 150mm는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콘크리트가 150mm로 가요. 콘크리트. 그리고 120mm로 가는 경우가 고내구성 콘크리트입니다. 자, 슬럼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콘크리트의 유동성, 그러니까 모르면 이걸로 간다. 180mm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80mm. 18 했는데. 모르면 18. 서중 콘크리트 18. 경량 콜팅 18. 모르면 다 18 하면 돼.
요것을 정리하시고 이것까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150mm하고 210mm를 잘 정리하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측면 봐두세요. 그리고 154페이지 시공연도 시공성에 대해서는 앞전에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작년에 복수정답이 돼서 올해는 잘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올해는 잘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표준 시방서 내용, 그래서 2번 보세요. 슬럼프는 모르면 몇 미리? 180mm 기본입니다. 어떤 조건이 안 주어지면. 그리고 이 내구성을 위한 확보하면 배합 규정 나오죠. 요거는 염화 물량 체크해서 0.3. 요것만 알아두세요. 0.3. 0.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염 나오면 염화 물량, 공개 포함 염화 물량 나오면 얼마? 0.32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이, 바닷가의 대통령 하면 대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소금 하면 아버님이 저 새우배 했었던가? 김영삼 대 맞죠? 거제도 있죠? 선장이었죠? 부자였죠? 영삼 대통령. 그 기억하시면 돼. 그거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뭐 재료의 계량은 볼 필요 없고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은 뭐 출제를 해버려서 콘크리트 강도는 무슨 강도다? 압축 강도예요. 압축 강도. 이 분야는 이미 다 냈고요. 콘크리트 강도는. 그래서 157페이지 콘크리트 시공 파트 있죠.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시공 부분에는 그리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오시고요. 너무 배탈은 나지 마시고요. 설 연휴 끝내고 바로 수업합니다.